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오늘 산불 속보 관계로 시청자 여러분 조금 늦게 만나게 됐는데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로 먼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교수계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의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최대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무려 41년이라는 기다림 만에 최종 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사실상 이제 최종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41년 만에 추진되는 오색 케이블카 과제와 전망은 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1982년부터 환경단체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무려 4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난 정부 당시에는 환경부가 부동의에 이어서 재보완 요구를 했는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체수가 적고 또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가 절벽에 서식해서 포획하기 어려운 사냥에 미치 추적기를 부착하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 이런 조건이었는데 사실상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는데 교수님, 근데 2년 만에 환경부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아마 그 공약상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밀어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전까지 직전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그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6개인가요? 되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도 이렇게 거기 이제 그 평가위원들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강하게 이거 추진해야 된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황 전 의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은 대통령과 또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방향을 정하죠. 그 방향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또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 형태의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하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도 와서 공약도 하셨고 또 김진태 지사와 또 도내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 오색 케이블카의 수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심했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 노력의 결과들, 또 지역 주민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 정부의 큰 방향을 바꿨다. 물꼬를 바꾼 거라고 봐야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업을 허가해줬다. 정치적인 허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번 사업 승인 계기로 해서 걱정되는 게 다른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케이블카에 광풍이 불지 않을까. 벌써부터 조짐이 좀 엿보이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설악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일종의 그 상징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도 이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논의의 본질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개발과 보존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조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났을 경우에,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 좋은 말하자면 시그널을 보내서 우리도 추진해도 된다 하는 그런 명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설악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 생각해서 그렇게 환경부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오래 견지해온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황 전 의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다른 지자체에서 광풍이 불지 태풍이 불지 그것까지 예. 걱정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오색 케이블카를 확실하게 빨리 매듭 짓고 거기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 드리겠고요. 지금 전국에서도 기존에 41개의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 삭도 사업이 법적으로 정해진 이후에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노력을 통해서 또 지자체의 그 관광 자원 활성화라든지 또 관광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 예.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이런 다른 지역에서의 이 삭도 추진 성과에 비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너무 규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지역과 뭐 걱정을 해서 이 사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큰 정책의 결단은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난 정부에서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정치적으로 막았다는 또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런 뭐 정치적인 뭐 허가 아니면 뭐 규제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였다. 예. 그것이 이번엔 통했다라고 봅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좀 그 보태면은 네. 사실 그 설악산에 이것을 허가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에 이제 예. 이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고 일종의 병막에 딴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방향성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것이고 그러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네. 일단은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을 넘은 거는 맞지만은 네. 인허가라든지 아직도 네.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보이는데 네.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도 11개의 절차가 남아 있는 예.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것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할 때 100억 이상이 넘는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이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을 통과할 때 이 사업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인허가가 이제 환경부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통과될 거라고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나가서는 구체적으로 이 삭도사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특별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또 이어서 환경부와 산림청 등등의 디테일한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사업이 뭐 빨리 착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낙관하는 거는 저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만큼은 교수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설악산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의 명산으로서의 제일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빨리 속도를 낼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도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역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환경 훼손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케이블카 사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지킨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안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들 때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그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이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도 결국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보완을 해서 내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조금 그 위원들이 부정적이었다 하는 것 중에는 양양군에서 제출한 보안 계획서가 조금 그 부실하다, 조금 그 말하자면 기준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보안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환경에 가장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간 그동안 고려됐던 것들,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처음에 허가를 받으려고 이런저런 말하자면 좀 감추는 부분도 있고 좀 네. 말하자면 축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사업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예. 양양군의 보고서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획된 걸 잘 정확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뭐 사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예. 강원도는 연내 착공을 해서 2026년도 완공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적 기대 효과를 좀 살펴보면요. 오색 케이블카 운행으로 연간 한 174만 명 정도의 관광객, 이로 인해서 1,28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역시도 오색 케이블카의 연간 생산 유발 효과 총 145억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경제적 파급력, 황 전 의원님은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케이블카 사업으로 가장 그 성공적인 사례가 통영의 사례예요. 통영이요. 예. 예, 엄청난 관광객 하루에 4,000명씩 하고 통영이 그로 인한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성공적인 사례로 되고 있는데 아마도 설악산 케이블카가 대한민국의 제일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설악산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도로 환경의 변화,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한계령을 중심으로 한 구국도가 굉장히 좀 침체된 노선이 됐는데 그로 인한 오색 지역의 활성화가 굉장히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로서 더욱더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냐가 앞으로 강원 관광의 커다란 아마 그 좀 평가의 하나 지점이 될 거라고 저는 예. 보여지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2026년까지 꼭 완공시키겠다, 연내 착공하겠다,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로 인해서 허가가 될 듯하다가 다시 묶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노파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바심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이 사업만큼은 이제 결정이 한 가닥이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금까지 반대했던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을 가장 잘 담아내고 그리고 가장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케이블카 사업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이게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이런 건 이제 좀 옛날식 사고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황 전 의원께서 통영의 잘된 사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케이블카가 잘 안 되는 곳, 좀 기대 효과보다 당초 예상치보다 좀 미흡한 곳도 있기 때문에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더 많죠. 예. 사실은요. 자, 이 과거에 지금 이제 예컨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권금성에 우리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이런저런 일로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이제 케이블카를 많이 타보게 됐었는데 권금성 케이블카 정도면 제가 보기엔 경치나 이런 거 측면에서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예. 꾸밀 곳이 없는 아주 훌륭한 풍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설악동 다 지금 피폐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뭐 별로 차도 없고 교통도 별로 불편하고 이럴 때 억지로 한번 가서 전체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이죠. 예. 지금
드론으로 찍어가지고서 대형 화면에다가 고화질로 볼 수 있고 이런 말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어요. 모두 다 차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와서 케이블카 탑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설악산의 상품 가치로 봤을 때 뭐 흑자 사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황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케이블카 몇 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려면 그거와 관련해서 주변에 많은 시설, 그러니까 뭐 자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동반되고 그것이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비로소 케이블카를 만들므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뭐 물론 뭐 여러 기관들에서 뭐 용역도 하고 해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한쪽,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 의견에 대체적으로는 좀 존중을 하는데 사실은 권금성 케이블카와 설악동의 침체를 연결짓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색 지역은 또 다른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와 고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숙박시설 리조트 형태의 변화가 사실은 설악동 침체의 원인이라고 보여지지, 그것을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악동이 죽었냐 이런 논리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색 지역 같은 경우는 양양이라는 또 지자체가 오색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사업들을 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네네. 뭐냐면 권금성 케이블카가 설악동에 엄청난 도움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저도 거기 가서 수학여행 했었고요. 올라가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었고 지금은 말하자면 권금성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권금성은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안 된다. 말하자면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려면 그만한 시설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41년 만에 추진되는 오색 케이블카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황 전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짧게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양양 지역 주민 여러분, 오색리 주민 여러분들 그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 또 강원도와 양양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저는 오늘 특별하게 박수를 돌리셨고요. 교수님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니까 저는 외줄타기, 우리 전통 놀이에 외줄 타는 분들 있잖아요. 부채 들고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외줄타기처럼 어려운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년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참 8번의 삭발 투쟁, 3번의 행정심판, 그리고 4번의 행정소송까지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얻은 결과물이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제들을 좀 빈틈없이 잘 처리를 해서 설악산 관광이 그야말로 제2의 호황을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 8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대형 산불이 지금 나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좀 건조하죠. 산불은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산불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